2019년 MLB는 네바다와 뉴저지주를 비롯한 몇 개의 주의 주 법원에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냅니다. 내용은 해당 주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스프링 트레이닝 경기들에 대한 베팅을 금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팅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 설명을 하면, 기본적으로 베팅 회사가 공식적인 베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리그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베팅 라이센스는 각 리그가 베팅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입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라이센스 계약이 없는 베팅 업체는 해당 리그에 대한 베팅을 제공할 수 없지만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리그의 이름과 특정될 수 있는 팀의 이름을 쓰지 않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다저스와 자이언츠가 대결한다고 치면 MLB 스프링 트레이닝 다저스 대 자이언츠라고 적지 않고 스프링 베이스볼 게임 LA 팀 대 샌프란시스코 팀이라고 적는 방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인데요. MLB는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스프링 트레이닝에 대한 베팅 라인을 오픈한 업체들까지 포함해서 이들의 활동을 법적으로 금지해달라는 청원을 해당 주들의 법원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MLB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메이저리그를 지속적으로 봐오신 분이라면 이 지점에서 스프링 트레이닝 경기에 베팅이 가능한가? 라는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지금까지의 스프링 트레이닝이라면 당연히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베팅 산업이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었겠지만, 야구가, 아니 MLB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프링 트레이닝이 베팅 산업에게 매력적인 무대가 되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2010년대까지 베팅은 최소한만 허용하려고 했던 MLB는 방향을 바꾸어서 2020년대부터 베팅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바뀐 환경에 적응하려고 했고, MLB 스프링 트레이닝에 대한 베팅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네, 언제나처럼 여러분은 이번 영상의 내용을 다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여기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NFL 이야기 많을 예정입니다. 현재 프로 스포츠 중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는 스포츠인 NFL은 지금 MLB가 가려는 방향으로 미리 갔던 리그이고, 그런 면에서 맨프레드와 앱스타인은 NFL이 걸어갔던 길에 대한 많은 공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NFL이 어떻게 그들의 트레이닝 캠프와 시범 경기를 성공적인 수익 모델로 만드는 데 성공했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베팅 업체들과 어떻게 협업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스포츠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시범 경기나 비공식 경기에 대한 베팅이 상상 이상으로 힘들고 이걸로 수익을 올리기는 더 힘들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아무래도 주전급 선수들이 잘 나오지 않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승리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컨디션 조절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분석하고 예측한다는 것이 정규 시즌 경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별다른 추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NFL은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성공했을까요? 우선 NFL은 HBO와 트레이닝 캠프와 프리시즌을 담은 리얼리티 쇼 하드낙스를 200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시즌의 주인공은 2001년 슈퍼볼 챔피언인 볼티모어 레이븐스였습니다. 슈퍼볼 챔피언인 팀이었지만 우승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자말 루이스가 부상으로 시즌이 끝나고 러닝게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으며, 쿼터백 자리가 사실상 공석이었기 때문에 주전 쿼터백이 누가 될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즉, 지난 시즌 우승팀의 주요 포지션이 다 공석이 되었고, 트레이닝 캠프와 프리시즌을 통해서 누가 주전이 될지 정해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하드낙스를 통해서 프리시즌 전부터 공개가 되었고, 팬들의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NFL은 자체 제작 컨텐츠를 통해서 더 많은 프리시즌 스토리들과 오프시즌 스토리들을 공개하면서 트레이닝 캠프와 프리시즌에 대한 팬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NFL은 2025년 하드낙스에 참가할 팀을 못 찾고 있는데요. 이 이유 또한 흥미롭습니다. 지난 시즌 하드낙스는 오프시즌 편을 따로 만들었고, 이 주인공은 뉴욕 자이언츠였습니다. GM 조 셰인의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모두 적나라하게 방송되었고, 특히나 셰이칸 바클리와의 통화, 그리고 그의 에이전트와의 통화가 모두 방송되었습니다. 셰인의 사무실에서 나온 대화들은 엄청난 밈들을 만들어낼 정도로 화제가 되었고, 한 팀의 프런트 오피스가 이렇게까지 무능할 수 있나를 보여주는 대화가 참 많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장이자 구단주인 존 마라가 만약 바클리가 필라델피아로 간다면 나는 잠을 자지 못할 것 같다 라고 셰인에게 말하는 장면과
쉐인이 바클리의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걸어 어느 팀과 계약했는지 제발 알려주길 바란다. 나도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닌가 라고 부탁하는 장면은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에킨스와 샤파이로의 사무실에도 카메라를 달아서 이 바보들이, 아니 토론토의 프런트 오피스가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결국 바클리는 필라델피아로 갔고 트레이닝 캠프 시작부터 미디어와 팬들은 이와 관련된 질문들을 쉐인과 바클리에게 쏟아냈고 양 팀의 프리시즌 경기들은 연일 화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글스가 슈퍼볼에서 우승하자 자이언츠의 SNS에 있는 하드낙스의 클립에는 많은 팬들이 성지순례를 왔습니다. 저희를 우승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같은 댓글을 계속해서 달았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많은 팀들이 현재 이번 시즌 참여를 꺼리고는 있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꿀잼인 시리즈였고 앞으로도 이 하드낙스는 계속해서 프리시즌 전 팬들의 기대를 올리는데 큰 기여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하드낙스라는 NFL의 여러 시도 중에서 한 가지 예를 이야기 드렸지만 NFL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프리시즌 흥행에 기반을 마련합니다. NBA의 정규 시즌 평균 시청자가 160만 정도이고 MLB 썬데이 나잇 베이스볼의 평균 시청자가 180만이 조금 안 되는 것에 반해서 NFL의 프리시즌 경기들은 평균 180만을 살짝 넘기는 정도입니다. 하드낙스요. 이 시리즈는 매 에피소드 약 400만 정도의 평균 시청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퍼는 지속적으로 판타지 드래프트를 MLB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팬 참여를 늘리고 흥미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는데요. 현재 북미에서 판타지 드래프트 유저가 가장 많은 리그는 1위가 NFL이고 2위가 MLB입니다. 순위상으로는 2위지만 사실 NFL과의 차이는 넘사벽 수준인데요. NFL은 이 판타지 드래프트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리그 홍보와 참여 유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팬들은 정해진 금액 안에서 더 좋은 선수들로 팀을 꾸리기 위해 가치가 낮지만 실력 있는 선수들 혹은 다른 팀에서는 그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팀의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그 가능성을 보여줄 선수들을 찾기 위해서 이런 선수들이 뛰게 될 프리시즌 경기를 더 자세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즉 프리시즌 경기의 불확실성은 계속 있지만 NFL은 팬들에게 프리시즌 경기를 시청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주고 있으며 이런 과정은 많은 이야기와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베팅 산업으로 하여금 수익성 있는 아이템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팅 산업과 프리시즌에도 협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많은 이슈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컨텐츠의 양산, 팬들의 관심 집중이라는 팀의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NFL 얘기가 좀 길었죠. 자, MLB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어떻게 MLB에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식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스프링 트레이닝 경기에 대한 베팅 허용이 나온 것이고요. 스프링 트레이닝의 경기들은 중계 자체를 보기 힘들었던 경기에서 점점 더 많은 팀들이 중계 경기의 수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며 NFL처럼 스프링 트레이닝 기간 동안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컨텐츠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스프링 트레이닝 경기들이 중계된다는 이야기는 더 많은 팬들이 이를 시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NFL의 프리시즌 경기들과 컨텐츠처럼 충분한 시청자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광고와 스폰서를 비롯해서 여러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MLB와 선수들이 스프링 트레이닝을 대하는 자세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타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타니는 2023 스프링 트레이닝에 기존의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꽤나 준비된 몸 상태로 등장합니다. 그는 3월 초부터 시작된 WBC에 최대한 준비된 상태로 참가하기 위해서 2월에 이미 꽤 준비된 몸 상태를 보여주면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합니다. 여기에 역시 진지하게 WBC를 생각하고 있던 아쿠냐와 같은 선수들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일찍 끌어올린 몸 상태를 보여줍니다. 오타니가 트라웃을 상대로 3개의 100마일 공을 던진 뒤 102마일의 공을 던지고 스위퍼를 던진 WBC 결승전은 3월 21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직 시즌 시작 전 마지막 당금질을 하면서 컨디션 조절을 해야 하는 시점이었지 100마일이 넘는 공을 4개 연속으로 던질 정도로 몸이 만들어질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다저스와 샌디에고의 서울 시리즈는 3월 20일에 첫 경기가 열렸고 2025년 다저스와 컵스의 도쿄 시리즈는 3월 18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서울 시리즈도 그랬지만 현재 도쿄 시리즈가 받고 있는 기대를 보면 다저스와 컵스 선수들이 절대로 컨디션 조절을 하면서 임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닙니다. 확실히 오타니가 앞장서서 스프링 트레이닝의 기강을 잡은 뒤 스프링 트레이닝의 공기가 알게 모르게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선수들이 벌써 90마일 중후반의 구속을 기록하는 것을 보고 있으며 타자들 역시도 페이스를 일찍 올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010년대까지 대부분의 선발 투수들은 3월 중순이 넘어서야 59 이상을 던지고 3월 말이 되면 89에서 99 정도를 던지면서 시즌 준비를 마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크리스 세일은 2017년 네 번째 스프링 트레이닝 등판이었던 3월 21일 경기에서 47개의 공을 던지면서 처음으로 30개 이상을 던졌지만 이번 시즌 스프링 트레이닝에서는 두 번째 등판인 3월 4일 경기에서 59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잭 윌러는 2019년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다섯 번째 등판이자 시즌 시작 전 마지막 등판이었던 3월 25일 경기에서 31개의 공을 던지면서 처음으로 30개 이상의 공을 던졌지만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에서는 2월 27일 첫 등판에서 30개의 공을 던지고 3월 4일 두 번째 등판에서 50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예전처럼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선수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수들이 예전보다는 빨리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도 저처럼 스프링 트레이닝에 불고 있는 미묘한 공기의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많은 선수들이 더 준비된 상태로 스프링 트레이닝에 합류하고 컨디션을 조금 더 일찍 끌어올린다는 것은 팬들에게 보는 재미를 조금 더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무언가가 변화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의 이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WBC에 대한 많은 선수들의 마음가짐의 변화, 해외 시리즈를 통한 3월 중순의 오프닝 경기 말고도 의학과 과학의 발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야구에 접목시키려는 지속된 노력은 선수들이 조금 더 오랜 기간 같은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스프링 트레이닝 경기가 정규 시즌 경기만큼의 의미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NFL 역시도 프리시즌 경기들을 수익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프리시즌 경기 수를 줄이고 정규 시즌 경기를 16경기에서 17경기로 늘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선수들 역시도 전과 비교해서 컨디션을 일찍 끌어올린 선수들이 늘어났다는 것이지 절대로 선수들이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100%를 보여줄 일도 없습니다. 다만 지역 경제에는 조 단위의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정작 각 구단이나 리그에는 적자를 가져다 주면서 계륵 취급을 받았던 스프링 트레이닝이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여러 이슈들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고 이와 함께 베팅 산업 역시도 돈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MLB와 공식적으로 계약한 베팅 업체들은 스프링 트레이닝의 전 경기에 베팅을 허용하지는 않고 있으며 조금 더 알려진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경기, 조금 더 결과 예측이나 분석이 수월한 경기를 위주로 하루에 2경기에서 5경기 정도만 베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2020년까지 각 구단은 스프링 트레이닝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했고 중계 경기를 줄이려고 노력했었지만 심지어 라디오 중계까지 폐지한 팀들도 있었습니다. MLB가 지난 몇 시즌 동안 여러 변화를 추구한 끝에 현재는 많은 팀들이 다시 현장 중계를 늘리고 있으며 구단과 리그 역시도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적자가 아닌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스프링 트레이닝 경기에 공식적인 베팅을 허락한 MLB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저는 야구야구의 이승용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